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국의 IT 산업 중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사업, 바로 삼성을 비롯한 여러 회사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제품 중에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문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인천공항을 비롯해 세계 각국 공항에서는 비행기에 싣지 말라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우려하는 조치다라는 반발과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다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또 뜨거워지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의적인 임금체불 문제인데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훔쳐가는 그야말로 절도범 같은 행동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는데요. 그 관련 실태와 내용 또 구제 방안에서 여러분께 고용노동부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은 생생장바구니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 농산품 가격 명절 앞두고 한 번 더 점검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전량 리콜 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 주요 10개 나라에서는 갤럭시 7 사용 중지 공고가 내려졌고요. 이로 인한 삼성전자의 브랜드 타격 역시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 해외의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 삼성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을 둘러싼 파장 어떻게 흐르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카이스트 IT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배터리 폭발, 배터리 발화 문제라는 걸로 알려지다가 점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량을 리콜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용 중단 권고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조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요즘 세상이 이제 SNS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요. 네네.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를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 차량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빈도는 아주 200만 대 중에서 30 몇 건이라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파장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삼성전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자,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좀 대놓고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하는 해외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리튬 배터리지 않습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자동차 혹은 차고 이런 장소에서 연소로 화재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모든 배터리가 그런 배터리를 사용할 때 폭발이 일어나거나 네.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 설계가 돼 있거든요. 회로도 네. 안전 설계돼 있고. 그래서 대개 배터리 완제품은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설계상의 일부 결함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배터리 안정성의 로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소비자들의 보고가 조작이 됐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도 없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에서 쓰는 배터리가 무조건 발화 위험, 연소 위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그런 요청인데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던 거죠. 예, 제조상의 결함. 이게 다른 곳으로 불을 옮겨붙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공개된 사진만 보고는 네. 예, 보통의 경우는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위험 물질로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이제 항상
그 배터리가 있고 휴대폰이 쓰는 환경이 사람마다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네. 자동차도 만약 뜨거운 환경에서 이제 있는데 뭐 그러지 않아도 사막이나 이런 미국 같으면 이제 그 지역이 크니까요. 네네. 상당히 그 온도의 격차도 크거든요. 온도나 습도의 격차도 크고 차가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가, 때 앞에서 많이 서 있으면 이런 거 인화물질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다양한 상황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군요.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해외 정부가, 외국 정부가 제품의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린다. 쓰지 말라 이 얘기인데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타격 같은 것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지금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된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는데 한 200만 대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만 대면 이게 한 대당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으로는 한 2조 원에 해당하는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콜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 리콜은 네. 자동차로 교환해주진 않거든요. 네, 이제 수리를 해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휴대폰은 지금 내년 3월까지인가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환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수는 좀 적을지 몰라도 비용이 또 의외로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리콜을 하는 직접적인 비용의 이제 추산이고요. 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제 기회비용이겠죠. 지금 잘 팔려야 되는 시점에 네네.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주저하게 만들고 지금 출시가 못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애플은 신제품을 막 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이제 기회비용이 또 크게 있을 거고요. 만약에 소비자 신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비용은 거의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IT 기기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취향이랄까요?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단지 가격 합리성만 고르는 것도 아니고 성능만으로 고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취향이 작용하는데 지금 삼성과 아이폰이 경쟁 상태에 있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실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교수님 말씀하신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아이폰 7이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고 이제 특히 직전에 갤럭시 7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회복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삼성이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왔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노트 7이 되게 전문가들 평이 좋았고 초기 시장에서 반응도 뜨거웠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애플은 남이 한 거 다 따라한다 정도로 혁신성이 없다라고 그런 평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출시를 정상화하는 게 아주 시급해졌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노트 8을 빨리 내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자, 미국은 사용 중단 조처를 지금 얘기를 했고, 세계 각국 공항도 또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공항에서 기내 탑승을 하지 마라. 들고 탑승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좀 과도하다. 특히 방금 아이폰 7의 반사 이익에 대해서 살짝, 전망하셨던 것처럼,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 조치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석까지 가능할까요? 예, 소비자 안전을 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기관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요. 네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위해서 이런 규제 기관을 활용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려진 게 우리나라 세탁기 같은 게 미국의 경쟁 회사들이 반덤핑 제소를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12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보복 관세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관세를 물렸고요. 네. 그런데 그게 부당하고 하는 WTO 1심 판결이 최근 3월에 나왔거든요. 5월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2012년께 지금 1심 판결까지 4년 이상 걸렸잖아요. 네. 그 기간에 우리 기업들은 관세도 물어야 되고 부당한 관세도 물어야 되고 이미 많은 피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예처럼 이제 그 규제기관이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경쟁회사를 견제하는 일은 기업들이 흔히 하는 일이고, 네. 이번 기회에 애플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규제기관들을 활용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건 명확관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보호무역적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방역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도 뭐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자발적 리콜 조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삼성 내부에서 젊은 사원들이 이 회사의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고객 충성도를 위해서 무조건 전량 리콜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해서 이례적으로 이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열었었죠.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로 봤을 때 뭔가 좀 신뢰를 회복하고 잘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추가 대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수리를 해주는데 이거는 뭐 전량 교체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그 정책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얼마나 이 정상적인 제품이 빨리 나가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느냐.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사활이 달린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자회사들의 서비스망이 되게 잘 발달해 있어서 즉시 가면 테스트도 해주고 교환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는 그걸 사용 중지를 안 하고 소비자 보고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서비스망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화재도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 중지를 안정상황에서 권고하는 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하고 해외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AS망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이 새로운 문제 없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빨리 출시를 하고 소비자들이 AS센터에서 교환 리콜하러 오는 것들의 불편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주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삼성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다 썼다고 봐야 한다. 사실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새 제품을 교환해 주는 것 외에 더 진보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 뭐 이런 전량 리콜 조치라든지 이런 어떤 선제적 대응들이 이 IT나 혹은 이 컴퓨터 관련 쪽에서는 고객 대응에서 아주 교과서처럼 아주 클래식한 교과서처럼 여겨지던 이 대응 방식인데요. 좀 이것을 더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뭐 그렇게 하는 건 다 하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뛰어넘는 게 뭔지는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그런 거와 소니 노트북 폭발 사고나 델 컴퓨터의 노트북 폭발 사고 같은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니가 960만 대를 리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신뢰를 상실해가지고 리튬 배터리 사업을 망했고요. 결국 올해 사업을 매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반드시 이 폭발 사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워낙 경쟁력이 높아지고 뭐 그렇죠. 이런 환경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업체도 비용이 되지만 소비자가 AS센터에 한번 가는 것도 불편이고 시간 낭비잖아요. 원래 비용이죠. 정상적인 부품이면 안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편과 시간 낭비에 대해서 보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적극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냥 택일에 준다는 거 가지고 많이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정상적인 제품이었으면 그렇죠. 안 했어야 되고 불안감을 안 느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한촉 내지는 소비자 보상에 대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전량 리콜 플러스 알파
그것만이 지금 상황을 좀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얼른 문제없는 제품을 빨리 출시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고가 안 생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일단 생긴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IT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경제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퀴즈 형식이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 생수 한 박스,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저희가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 아주 쉽습니다. 사용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도의 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 좀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지만 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서 일모를 연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 이유가 자영업자들의 불투명한 세원을 밝히려는 취지다 이런 거였거든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그 값을 나중에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게 하는 신용거래를 뜻하는 수단입니다. 고객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주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금 결제 수단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요즘 국민들 보통 이거 2-3개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칫 또 낭비 위험도 있었고요. 2003년이었나요? 좀 오래전에는 이것 관련한 경제 대란도 있었죠. 플라스틱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먼저 산 뒤 나중에 돈을 갚는 그런 방식을 통한 이것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쉽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잠시 후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달러 예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율도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계속 타다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따끈따끈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근저당 설정 최고액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 예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는다고요? 네, 이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요. 8월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예금이 67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7월 말에 비해서 11억 1천만 달러 늘어난 건데요. 이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는 거는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그리고 국내 외국 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외화로 예금한 돈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달러화 예금 잔액이 569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 달 새 11억 8천만 달러 늘어난 건데요. 이건 지난 7월에 이어서 2달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개인이 8억 1천만 달러 예금했고요. 기업이 3억 7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개인의 달러화 예금은 7월과 8월 2달간 모두 19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 달러를 사둔다라는 게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썩 이렇게 안전한 느낌은 아닌데 환율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은 있거든요. 연내 한번 미국 또 금리가 오를 거란 전망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망 때문에 외화 예금 중에서도 달러화 예금에 돈 넣어두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선인데요. 이게 올해 2월에는 1241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지난 7일에는 109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 뒤로 뭐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많이 비싼 수준이 아니니까 지금쯤이면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간에 좀 상승세를 계속 타왔는데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오늘 장중 200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아직 장 마감하기 전이긴 한데 조금 전에 보니까 지난 주말 대비로 2.17% 하락한 1993.58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장중 2000선을 밑돈 거는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가장 큰데요. 오는 21일입니다. 이 미국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요새 들어서 계속 이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9월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한 12월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또 지난 주말에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ECB가 회의를 했는데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선을 좀 분명하게 그으면서 이에 따른 실망 매물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주말에 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잖아요. 네. 뭐 잊을만 하면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뭐 이래서 이 북한 리스크는 좀 악재로서 위력이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오늘 뭐 7% 이상 빠졌다가 지금 얼마 전에는 뭐 한 6.9%로 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폭발 문제로 인해서 전량 리콜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여기다 미국 정부 당국이 이 사용을 중지하라는 권고까지 내리면서 실적 우려가 뭐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예, 한국 증시는 시장 자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 좀 더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데 근저당 설정 최고액이 낮아진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은행권의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이 120% 수준인데요. 네. 저축은행은 130%였거든요. 근데 저축은행이 은행권에 비해서 너무 높다, 뭐 너무 낮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건의를 했고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정을 개정해서 은행 수준과 똑같이 1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근저당 설정권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뭐 주택 같은 것을 담보로 잡아두고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저당 설정권이 130%다라는 얘기는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다면 이 주택에 1억 3천만 원 정도 이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저축은행권의 이 최고액이 높았던 거는 이 대출 금리가 높던 시절에 이를 고려해서 설정 금액을 어느 정도 좀 높게 설정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뭐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요.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용했던 이런 엄격한 규제가 이제는 좀 풀리기도 했고 뭐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좀 맞출 정도가 됐다. 뭐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로서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이 낮아지게 되면 설정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재산권 제약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자, 저축은행에서 사익돌 대출 이용자가 꽤 많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네요. 네, 이 사이토 대출은 평균 연 15% 정도의 중금리 대출을 말하는데요. 지금 대출 시장이 연 20% 고금리와 연 5% 이하의 저금리로 양분이 되어 있어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중간금리의 대출 상품을 내놓자 뭐 이래가지고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네. 이게 7월 달에 은행들이 먼저 연대출 금리가 6에서 10%인 사이토 대출을 출시했고요. 이어서 저축은행의 사이토 대출 2가 이달 선보였는데요. 출시 후 4영업일간 총 344건, 금액으로는 30억 1천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이돌2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875만 원이었는데요. 은행권의 사이돌 대출액 1,061만 원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6등급에서 8등급으로 좀 낮은 사람들이 대출의 88%를 차지했는데요. 은행 사입돌의 경우에는 4에서 6등급이 64%였으니까 아무래도 이 저축은행 사입돌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사입돌 대출을 받은 이유를 보니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서 혹은 거래은행의 대출 한도가 꽉 차서 혹은 또 급하게 단기 소액 자금이 필요해서 뭐 이런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전화 사기가 많은 편인데 절대로 전화로 업무 처리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물류 대란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지금 압류를 풀어서 조금 일단 하역은 가능한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 부진하게 나타났네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이 135만 3,100달러였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 줄어든 겁니다. 월별로 수출액이 지난 7월까지 1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8월 들어서 2.6%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뭐 수출 좀 펴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9월 들어서 아직 초반이긴 한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수출 물량 운송의 차질이 빚어진 탓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과 선박은 늘어난 반면에 뭐 반도체라든가 석유 제품, 뭐 무선 통신기기, 승용차 가전제품 등은 좀 줄었습니다. 예, 수출 흐름 좀 면밀히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요직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개인정보는 다 유출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인당 3번꼴로 유출됐다 이렇게 조사된대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억 7,5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 1인당 3건 이상의 정보 유출을 겪은 셈입니다.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게 2011년이었는데요. 그 해가 5,032만 건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요. 네. 그때 당시 뭐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3,500만 건의 아이디와 뭐 이메일,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전화번호까지 뭐 모두 다 유출됐었죠. 그리고 또 2010년과 2008년에도 각각 이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천만 건 안팎을 기록해서 뭐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부터 4년간 대략 한 357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에 좀 나서긴 했는데요.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뭐 여전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이죠.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1,000만 명 넘는 이 고객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이런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탑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만 이슈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고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 일단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이 처벌 수위를 좀 대폭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제 예방이나 사후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밑 다 빠졌는데 그 밑 빠진 독에 다시 또 관리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추석 앞두고 이 인터뷰 꼭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인데요. 단지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 살아가는 분들에겐 생존을 위협당하는 정말 나쁜 행동이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생생경제도 종종 이 문제 지적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앞두고 지출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있다면 금전적으로뿐 아니라 마음까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2주간 추석 전 임금체불 문제 집중 단속하고 해결하겠다, 그런 기간을 운영을 했는데 관련 실태가 어땠고 또 단속 현황 어땠는지 또 대안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권창준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2주간 아주 바쁘셨을 텐데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좀 현황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7월 기준이 나온 걸 보니까 한 18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임금체불의 경우에 작년에 좀 15년은 다소 감소 추세였었는데 최근엔 네. 잘 아시지만 어떤 뭐 글로벌 경기적 요인이나 최근에 조선업의 구조정 등 국내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좀 임금체불이 좀 증가하였으나 다시 그래서 16년 8월 현재 보시면 전년 대비 한 10.9% 정도 증가한 9,400여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주로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 부분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네. 자, 작년에 대비해서 뭐 10% 가까이 늘어났다. 임금을 못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조선해웁 관련해서는 뭐 대량 실업 사태 예고되고 있고 당장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좀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면 굉장히 임금체불 문제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금체불 전체 산업 대비로 보면 10.9 늘었는데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한 지난해에 비해서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6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한 526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난 6월 30일 날 그 고용 지원 및 지역 경제 대책을 마련해서 네네. 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뭐 근로감독관 추가 배치라든지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그다음에 전담자 지정, 그다음에 체불임금 청산전 협의체를 통한 집단체불 관리 이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체불 예방 해결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체불 임금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이번 추석을 맞아서 지금 청산 활동을 대폭 확대 또 집중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요. 네, 사실은 아까 이제 모두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불임금이 근로자들에게 그 고통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연중 사실은 뭐 추석 대비뿐만 아니라 연중 저희가 임금 체불을 예방해서는 대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추석 이 경우에는 명절에 이제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정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2인 1조로 비상 근무를 하고 체불 예방을 위해서 뭐 사회보험료를 체납했다든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취약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랑 협조해서 기업의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각종 공사 대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억 이상 고액 체불이나 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청산 기동반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체불 청산 기동반 이런 것들도 운영되는군요. 예. 아무래도 이 조기 청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추가 자료를 아는 것 앞서 말씀하신 뭐 사회보장 비용 이런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은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위선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뭐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고용관계의 문제 있기 때문에 또 근로자들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참 편안한데요. 이 내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하나 화제가 된 게 한 3곳의 광고회사 차려가지고 직원들 월급 떼먹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구속됐는데 단속 실태는 어땠습분입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이분 말고 9월 6일에도 다른 사업자 명 구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추석뿐만 아니라 전체로 보면 근로자들에 줘야 될 임금을 뭐 빼돌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 저희 집중 단속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기간 중에 현재까지 한 168억 원, 한 5천 명 정도의 임금을 저희가 청산하는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 정도 5천 명 되시는 분들은 이 추석 앞두고 이제 임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악덕 사업주들 지금 말씀한 사례들, 말씀드린 사례 말고도 유동성 위기, 정말 이 돈을 돌려야 되는데 없거나 아니면 좀 뭐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서 못 주는 사업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주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을 청산되는 사업주에게는 뭐 최고 5천만 원까지 이자율을 아주 시중 이자율보다 낮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분들도 실제로 이제 임금이 체불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때까지 좀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불 근로자에 대한 뭐 생계비 지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사업장에 아예 이제 도산을 했다든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임금을 받기 힘드니까 저희가 체당금 제도라고 하고 해서 정부에서 근로자들한테 일단 임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주의 재산을 저희가 대위권을 행사해서
확보하는 최단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에도 저희가 관련 문제들 또 지적하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근로감독관들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체불임금이 한 100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이제 근로감독관들을 통해서 지도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최단금 지원,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이런 걸로 통해서 한 80% 정도는 사실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나머지 20% 부분이 이제 조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감독관들을 보다 좀 더 늘려서 이런 감독관들이 좀 더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체불하는 사업자한테 보다 많은 어떤 부담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내일까지인데요.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또 임금 체불하시는 사업주들 그 노동자가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좀 생각하시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유념해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권창준 과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물가가 오르고 지갑 열기가 무서워도 가족들 모이는 추석은 손꼽아 기다려주실 겁니다. 이 월요일 시간도 손꼽아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 많으신데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앞서 말했지만은 이 물가가 참 오르고 걱정되지만 그래도 가족 생각하면 웃음 나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 물가 동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알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가 주말을 끼다 보니까요. 여러 곳을 좀 돌아다녀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전국 곳곳에서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손님 맞이 장보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방송 들으시고 알뜰한 장보기 하시라고 이번 주도 물가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는 깻잎과 느타리버섯 그리고 방울토마토가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깻잎의 경우는 하절기 깻잎에서 동절기 깻잎으로 작형이 교체되는 시기 때문에 출하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반면에요. 이 추석을 맞아서 쌈채용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또 느타리버섯은 대표적인 시설 재배 작물인데요. 그래서 출하량은 별로 영향받는 것이 없어서 꾸준하겠지만 역시 추석을 맞아 가정 내 꽃치용 수요나 아니면 음식용 부재료 수요가 증가될 수 있어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또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외출용 간식입니다. 이 성묘 가시는 분들이나 후식으로 낼 때 애용되는 과일이죠. 이 시기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깻잎,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미리 아시고 좀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은데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려가는 품목 어떻습니까? 네,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쪽파와 다다기 오이 그리고 갈치가 있습니다. 이 쪽파는 시원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혼행성 작물인데요. 기온이 점차 선선해지면서 생육이 호전되고 있고 또 예산과 아산 등 충청지방 출하 물량 증가로 가격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또 다다기 오이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학교 급식업체 납품용 수요가 줄어서 내림세이고요. 갈치의 경우에는 정부 비축 물량이 118톤 정도 방출이 되면서 공급 물량은 증가한 반면에 이 조기 민어 등 제수용 수산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 감소로 내림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 오름세, 내림세 품목들 잘 따져서 또 한번 상차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이 좀 내려가는 갈치 이번 주 식탁에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네. 자, 추석 이제 바로 사흘 앞인데 AT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추석 차례상 비용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 추석을 딱 일주일 앞둔 지난 8일에 마지막 3차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1차와 2차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고요. 전통시장 기준으로 22만 5천 원 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세 번에 걸친 차례상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에서는 대략 22만 3천 원에서 5천 원 선에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31만 6천 원에서 32만 9천 원 선에 차례상을 차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전통시장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대형 유통업체는 좀 많이 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와 전체 비용을 비교해보면 전통시장은 0.3%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는 3.7% 상승한 수치인데요.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 쇠고기 가격이 많이 반영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이 추석을 바로 코앞에 뒀기 때문에 차례상 차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쇠고기가 1등급이나 1플러스 등급 등 제수용으로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도 집에 내려갈 때 선물 뭐 사갈까 못 정하신
분들 좀 궁금할 텐데 선물 세트는 어떻습니까? 네, 이 선물 세트도 7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가 됐는데요. 표고버섯 420g 세트의 경우에는 평균 73,000원 선으로 전년 대비 17% 정도 하락했고요. 굴비 1.2kg 세트는 147,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그리고 곶감 1.5kg 세트도 62,000원으로 6.1%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른 품목은 배와 사과 그리고 쇠고기가 있는데요. 배 선물 세트는 7.5kg짜리가 평균 46,000원으로 9.5% 정도 상승했고요. 사과 5kg짜리 세트도 4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교해서 2.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은 분들 지금 정보 참고하셔서 과일보다는 또 버섯이나 굴비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조사에 의하면 쇠고기 선물 세트도 역시 앞서 대형마트 얘기도 하셨지만 상당히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사육 두수가 좀 줄어든 쇠고기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성수품이든 아니면 선물 세트든 가격이 좀 상승했습니다. 선물로 많이 찾으시는 한우갈비 3kg 세트는 약 25만 4천원 선으로 전년 대비 33.7%가 상승했고요. 각 마트에서 이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명절 선물 세트 가격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저가와 고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데요. 네. 5만 원짜리 이하 세트를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고가의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그 중간 가격대, 애매한 이 가격대는 선물 세트는 잘 내놓지 않는 상황이 온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좋은 취지와 달리 또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소비자 선택폭도 좀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AT에서 이 조사한 선물 세트, 이 가격들 말고도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세트들이 각 대형 유통업체나 이 전통 시장에서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전국 각 지역 농협 직판장과 이 직거래 장터 등도 활용하시면 알뜰하게 선물하실 수 있거든요. 선물은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네, 선물의 품목과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선물을 주는 마음과 관계 아닐까요? 이번에 어디 명절 때 가시나요? 네, 저도 친척집을 이제 배회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 미혼이셔서 또 여러 군데 다니시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네, 알뜰 장바구니 정보 갈 때마다 알려주시면 다른 불편한 얘기는 여쭤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자, 오늘도 오로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생기 오로나민 씨. 발랄 오로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민 씨. 생기 발랄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생기 발랄 컴온.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012님,
밥 반찬 칼치 사야겠습니다. 예, 김씨 아들이 굉장히 보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생수 한 박스 선물 받으실 분은 8283님, 0583님입니다. 저희 버스 기사들처럼 투명한 월급쟁이들에겐 13월의 급여입니다. 없애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용카드였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였습니다. 0583님은 대전에서 청취하는 애청자분이신데요. 대전에서까지 들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9875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휴식하는 중에 잠시 듣다가 보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휴식만큼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신용카드 정답 많이 주시면서 다들 좀 아껴 써야 될 텐데 카드 대금 결제되고 월급은 스춥니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알뜰 생활 저희 생생경제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명절 하루 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